새벽 3시,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천천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문을 열 때 손잡이에서 식은땀이 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통장이 보였는데 이름은 분명 남편 것이었지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은행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거래 내역이 빼곡했고 입금란에는 차용금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금은 더 기묘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마다 정확히 200만 원씩 1년 넘게 같은 패턴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고 대신 휴대폰을 꺼내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날짜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증거로 남길 수 있게 한 장 한 장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찍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돈의 흐름이었고 누군가와의 약속이었고 계획적인 배신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낯선 숫자들로 해체되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통장을 원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놓고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침실로 돌아오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 식탁은 언제나처럼 평온했고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노후 준비도 슬슬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잠깐 멈칫했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지? 은행에 넣어두고 적금도 부으면서. 왜 갑자기 그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지만 신문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신문 모서리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고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활저위를 맴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읽지 못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우리도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맞다. 오늘 은행 업무 좀 봐야 하는 게 있어서요. 점심은 밖에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건드렸고 그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시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산증명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 목록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발급받으시네요. 무슨 일로 필요하신 거예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집안 정리 좀 하려고요. 오래된 서류들도 정리하고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 발급받은 서류들을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우리 집 외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취득 시기는 결혼 후가 아니라 정확히 3년 전이었고 주소는 DC 해운대구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4시간 거리, 제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주소를 검색하니 3년 전에 완공된 신축 오피스텔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3억, 현재 시세는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지만 저는 모든 정보를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주소, 평수, 취득 시기, 현재 시세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1년치 전부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특정 지역만 필터링하자 패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DC 주유소, DC 대형마트, DC 약국, DC 베이커리까지 반복되는 거래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날짜들이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 목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 정확히 그 이틀만 DC에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새벽까지 달력을 꺼내 지난 1년치 기록을 전부 체크했고 그 패턴은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누가 봐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니 누구를 위해 그 집이 존재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즉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운대구 오피스텔 쪽 월세 시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그쪽 단지는 대부분 실거주세요. 투자 목적보다는 살림집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월세 매물은 거의 없어요. 실거주.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아침, 남편은 대학 동기를 만난다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고 30분 뒤 조용히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손에 쥔 메모지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오피스텔 주소, 동호수,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디시행 고속버스는 2시간 반이 걸렸고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해운대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 주소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처음 오세요? 관광이세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인 만나러 왔어요. 오피스텔 건물 앞에 내렸을 때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습니다. 로비에 들어가 구석 벤치에 앉아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싶어 불안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주차장 입구로 익숙한 회색 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남편 차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편은 혼자였고 트렁크를 열어 마트 장바구니 2개를 꺼내 들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최대한 죽이고 신문 너머로 남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탔고 층수 표시등이 올라가는 걸 눈으로 쫓았습니다. 12층에서 멈췄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빈손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고 곧 차가 건물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 차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1203호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 알던 분인 것 같아서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젊은 여자분이 혼자 사세요. 아주 조용하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작년부터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찾는 분이 아닌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지만 저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승객이 있었고 눈치채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시세 4억 2천, 매달 관리비, 생활비, 그리고 두 번째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200만 원까지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됐습니다. 남편은 한 사람을 위해 집을 사줬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으며 규칙적으로 그곳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저희가 함께 모은 돈으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삶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눈물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건물 외관, 주차장의 남편 차, 경비실 앞에서 찍은 건물 안내판까지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트북을 켜고 새 폴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증거였고 그 안에 오늘의 모든 기록을 정리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지금 통화 가능해. 수진의 목소리에서 즉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깐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 만나야 할 것 같아.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날 수진이 집에 왔고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동안 모은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두 번째 통장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정리본,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
그리고 어제 DC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하나씩 천천히 넘겨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아빠가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리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 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금방 화로 바뀌었습니다. 당장 아빠한테 따져야죠.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지금 따지면 우리가 손해야? 준비를 더 해야 해. 그 주말 내내 수진과 저는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저희 집 시세, 공동명의 예금, 남편 명의 적금, 보험해약 환급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모든 재산을 목록화했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아니 7대 3으로 나눈다고 해도 저는 혼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가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셨네요. 재산 은닉,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오피스텔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고 숨겼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아둔 갈색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열어보세요. 남편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 재산 목록 정리본,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모은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대체 이게 뭐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상황이에요. 저는 정리만 한 거예요. 남편은 서류를 든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당신 서재 서랍을 열었을 때부터요. 두 번째 통장을 본 순간부터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명할 기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30년이 기회 아니었나요? 3년 동안 그 집을 유지한 게 기회 아니었나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현관 쪽에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게요. 남편이 황급히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곳이에요. 기다려,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생각은 많이 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매일 밤녘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세요. 문이 닫히기 직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당황만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1203호에 사는 그 사람한테 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고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하면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새벽에 잠 못 이루고 남편 휴대폰을 보고 계신다면 그 직감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증거부터 모으세요. 통장, 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까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고 울기 전에 재산을 계산하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 자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고 미래니까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